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것, 결국 한미동맹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안보특보 문정인 문특보가 미국 시사지인 애틀란틱 잡지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배경을 다 두고 옆에 설명을 붙인 걸 다 제외하고 그쳐두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과 함께 비핵화 쇼를 하고 있는, 실제로 완전한 비핵화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핵화 쇼를 하고 있는 게 결국 한미동맹을 폐기하기 위한 전주곡이구나. 그걸 끌어내기 위한 쇼구나. 그리고 대통령 안보특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찬성하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주변에 특보로 계속 쓰고 있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서 초대되어 간 오찬에서 문특보 좀 자르시오 하니까 대통령이 당신 같으면 자르겠나? 당신 같으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특보로 쓰겠느냐? 뒤집어 얘기하면 문특보야말로 문 대통령의 복심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결국 문특보 입에서 나온 얘기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피상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부정한 적은 있죠. 부인한 적은 있죠. 5월 7일 문특보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머물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과 평화협정 체결은 별개의 문제다 라고 선을 끊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문특보가 한국이 원하면은 평화협정 체결해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할 수 있다 했지만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내용을 보면은 애틀란틱 시사지하고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면, 만약 북한이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이나 부대 운용 내용은 바꿔야 한다. 크기도 바꿔야 된다. 감축해야 된다. 북한이 미쳤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를 안 하겠어요? 반대를 하겠어요? 북한과 중국이 제일 바라는 게 지금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중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바라는 이유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것을 미국이 동의해 주는 순간 중국은 그들의 전략에 날개를 단 겁니다. 주한미군을 밀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니까. 자리 다 깔아주는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한다?
이거는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것이, 가장 목을 매는 것이 최근 이 난리를 보고 16일 날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17일 한국에게 계속 압력을 넣고 미국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남북한이 마주 앉을 일 없을 거다. 미국 정상회담 그대로 간다는 보장 없다라고 이런 위협을 가하는 것도 다 김정은식의, 김정은이 운영하는 김정은 스타일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로 끌고 가는 북한식의 체제입니다. 북한식의 체제라는 것은 결국 한반도에 있어서 연방제 통일을 끌어가면서 김정은이 주도해가는 정권입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려면은 주한미군만큼 눈에 가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북한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 머무르는 게 좋다라는 이 말 따먹기죠. 농담 따먹기죠. 말장난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문특보를 인터뷰하는 애틀랜틱 책에서 이런 문특보의 발언을 트럼프와 같은이라고 표현한 것이 제가 몹시 꺼림칙합니다. 트럼프와 같은, 트럼프 라이크라는 게 트럼프처럼 문특보도 돌출적이고 거침없는 말을 한다는 뜻인지, 트럼프도 생각을 북한 비핵화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손상시키거나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방안까지 생각하면서 북한과 앉아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뜻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후자의 경우도 완전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그 생각조차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김정은에게 계속 던지는 당근이 뭡니까? 체제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김정은식의 체제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걸 주겠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예요.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래서 자기가 진두지휘하는 자기 시나리오대로 북쪽뿐만 아니라 북쪽을 끌어가고 남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남쪽까지도 자기가 통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완전히 생각을 허무맹랑하게 확대시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보십시오.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통일 포럼에서 북한 통일 연구 담당자가 한 얘기가 뭡니까? 결국 연방제 통일을 북한은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심이에요. 이런 문특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특보 혼자 나서더니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단의 자문위원으로 정세균 전 통일부 장관까지 포함이 되자 정 전 장관이 문특보의 말에 항상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손뼉을 쳐주고 있다는 거죠. 맞장구 쳐주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 손 좀 봐라는 거죠. 판문점 선언을 합의를 해놓고 어떻게 맥선더 같은 훈련을 중단시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맥스 썬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겠다? 이때까지 써오던 수법 아닙니까? 보십시오. 92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북 공동으로 한다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왜 팀 스피릿 훈련이 필요하냐? 팀 스피릿 훈련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장애물이다. 그런 위협적인 훈련 안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한반도 평화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고 하면 결국 남쪽이 항복했습니다. 그 말에 속아서. 그래서 92년 76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던 팀 스피릿 훈련을 그해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핑계였습니다. 그 얘기는. 왜? 92년 국제원자력협력기구가 들어와서 그때는 북한이 NPT 가입국이니까 핵물질 사찰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IAEA 사찰단 못 들어오게 하면서 딴지를 걸어서 한반도 비핵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IAEA 사찰단이냐? 우리 그런 거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남쪽에게는 한반도 비핵화가 됐다는 증거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반도는 평화정책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한미 군사훈련은 안 하는 게 이론상 맞다. 논리적으로 맞다 해서 우리 정부에게 그걸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 그걸 받아준 거예요. 속은 거죠. 지금 똑같은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북한이 아니고 우리 측이 나서서 맥스 썬더 훈련을 중단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친다고 통일부 장관, 전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거들고 있습니다. 북한 편을 거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맥스 썬더 훈련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치면은 과거에 전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북한이 천안함 사태 일으키고 연평도 폭격하고 서해 교전 일으키고 강릉 잠수함 침투하고 전부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비위를 못 맞춰서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와 관계없이 북한은 자기 하고 싶은 짓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위를 맞춰준다고 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춰준다고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고 사과하고 남북이 평화정착을 하도록 북한이 진심 어린 노력을 펼쳐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말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 대한민국 국방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겁니까? 맥선더 훈련 원래 한 거 아닙니다. 2009년부터 해오던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딴지 거는 게 1992년에 팀 스피릿 훈련 딴지 걸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93년에 팀 스피릿 훈련은 다시 시작했지만 94년에 영원히 폐기했습니다. 지금 그걸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거기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장단이 잘 맞습니다. 정 전 통일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턱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기적으로 한미동맹 폐기하고 다자협력체제로 가야 된다. 이론적으로 좋죠. 설명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기댈 새도 미국에 기댈 새도 없으니까 아주 불편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다자협력체제를 하자. 죄송하지만 다자협력체제는 힘이 비슷비슷한 국가끼리 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침범할 수 할
엄두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니까 상호 억제를 위해서 다자협력체제를 하는 게 상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상호 억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대전제가 고만고만한 비슷비슷한 나라, 적국이 아닌 국가들끼리 앉아서 혹은 패권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다자협력체제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EU예요. 물론 독일의 재부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자협력체제가 나온 것도 있지만 독일이 재부상, 군사국으로 재부상하려고 하면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나 이런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독일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력도 거의 비슷하고. 한반도에서 다자협력체제? 우리가 다자협력체제를 거부한다고 해서, 다자협력체제를 원한다고 해서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을,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그만둘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자협력체제를 하자고 해서 한미동맹이 끝나고 나면 일본이 핵무기 만들면서 한국을 1910년대로 우리를 다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자협력체제 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고 한반도에 있어서 남쪽하고 북쪽을 갈라먹기 식으로 혹은 공동 통제하자는 생각이 없어질까요? 이건 자살하자는 얘기예요. 다자협력체제를 하는 것은. 결국 바다 멀리 10,000km 이상 떨어진 미국은 저 멀리서 우리를 먼 발치에서 한 번씩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찰해 주는데 머리 위에 중국과 러시아를 이고 발 아래 일본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 북한의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한반도의 다자협력체제가 말 그대로 다자협력체제가 아니고 다자패권주의 내지 서로 한반도를 뜯어먹겠다고 패권 다툼하는 장소로 한반도를 스스로 만들자고 나선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없어지면 이런 절호의 기회가 있을 수 있나? 중국, 러시아, 일본 난리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없어지면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 나서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도와주겠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구상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미국 쪽에 압력을 지금 넣는 게 뭡니까? 줄곧 같은 목소리로 내는 게 4월 30일에는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하기 어려워. 2월 27일에는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들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작년 6월 16일에는 사드 해결되지 않으면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 그럼 동맹 깨면 사드가 해결이 됩니까? 에? 사드를 주기 위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이 있는 겁니다. 미국을 내보내면은 북한 핵이 억제가 되는 겁니까? 미국을 내보내면 사드가 없이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얼버무립니다. 대통령 그때 급하니까. 왜 급했어요? 미국과 북한이 입을 모아서 미북 정상회담 한다고 확실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입니다. 그 답 얻어내려고, 그 말 얻어내려고 대통령 나서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다.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급히 불을 껐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기를 쓰고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은 과감하게 한미동맹을 폐기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바지가레이를 붙들면서 제발 진정하십시오.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해야 될 텐데 앞장을 서가지고 미국 나가라고 난리예요.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까. 결국 전 장관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지금 문특보나 정특보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 판문점 선언이 바로 성경이다. 판문점 선언만큼 지고지순에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건 없다. 이것은 한미동맹 이상의 가치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이나 근거가 될 만한 건 다 하지 않겠다. 4월 27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 안 지킨 맥선더 훈련을 그대로 가게 한 송영무 장관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이분들 얘기로는 그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이분들 생각에는 흉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방장관이 지금 맥선더 훈련을 그대로 하도록 한 게 미군과의 군사훈련이라는 게 일주일 후에 오세요. 사흘 후에 우리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훈련을 반으로 줄입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미국 전력이 한반도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전력이 전 세계를 통제하는 데 있어 전 세계 해군기지, 전 세계의 해외 주둔기지를 관할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레고처럼 끼어져 맞춰 있는데 하나를 빼면 다 허물어져요. 모양이 안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1년 전부터 약속이 돼야 어디에 있는 거, 제3함대에 있는 거, 제7함대에 있는 거, 요코스가 있는 제7함대에 있는 항공모함을 가져오고 제3함대에 있는 항모를 가져오고 이렇게 빼서 모아가지고 한반도에서 훈련하고 또 되돌아와서 그들의 원위치에 놓아주는 겁니다. 오늘로서 정말 이제 이실직고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특보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한과 비핵화 쇼를 하고 있는 쇼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북한을 비핵화를 끌어내려고 하면은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문턱을 낮추라고 미국에게 요구한 것처럼 먼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앉아서 협상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비핵화입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쇼지 비핵화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비핵화라는 쇼를 거치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점점 손을 떼고 우리끼리 앉아서 그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 문제 해결하겠다고. 남북이 같이 완전한 비핵화 하기 전에는 북한 비핵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헌정선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너들 혼자 비핵화할 필요 없어. 우리도 비핵화 할 테니까 거기 맞춰서 해. 우리 비핵화라는 건 주한미군 내보내는 거야. 한미동맹을 폐기하거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을 때 트럼프만 만나서 평화협정이라는 문구만 여달라고 해. 그럼 남북 정상회담하고 맥을 같이 하는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김정은하고 나하고가 남쪽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잘 흘러가는 거야. 우리 계획대로 가는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보를 결국 안 바꾸겠다는 얘기는 문 대통령이 내 생각이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게 궤변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핵 밑에서 김정은이 지금 보십시오.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쇼를 하고 얼마나 꿇어앉고 얼마나 비비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북한에게 계속 추파를 던졌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 의도가 결국 비핵화라는 쇼를 통해서 한미동맹 끝내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었다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내 자식들을 깡패의 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오호 통제라 시일야 방성대곡입니다. 진짜 울고 싶은 주말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그대로 간다는 거 그렇게 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추동하고 있는데 트럼프야말로 한국을 희생해서라도 북한 비핵화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겠죠.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될 걸 알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동감하시거나 배울 게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구독 버튼을 못 누르겠다는데 그렇게 못 누르겠다고 뭐 고집을 피우시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애국입니다.